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쟁입니다. 오늘은 파주 다녀오는 길인데요. 파주를 왜 갔다 왔냐면요, 파주에 계신 분들은 혹시 기분 나빠하지 말아 주시고요, 파주 전망 좋아요. 파주가 왜 데이터나 어떤 모습이 일산보다 좋은 구간이 있었는지 궁금했고, 이 이전에 왜 의정부가 상계동보다 데이터가 좋은 구간이 있었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이거를 시작하게 만든 출발점은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왜 검단의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그 와중에 서울 쪽에 더 가까운 부평, 아니면 계양, 심지어 경기도권의 부천보다 좋은 데이터를 가져왔던 비결은 뭔지, 그리고 얘네를 가지고 이번에 11월 달에 둔촌주공 포레온 입주장을 해석함에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얘네를 계속 추적을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몇몇 지역은 이 현상이 지금도 지속되는데, 이거를 굳이 왜 언급을 하냐면,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동감을 하실 텐데, 일반적으로 또 한 지역이 있네요. 동탄이 어떻게 수원보다 데이터가 좋았을까? 일반적으로 수원이 화성시보다는 데이터가 좋거든요. 먼저 가거나, 물론 동탄은 좀 다르다고들 하지만 예전에 입주할 때 동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일대 지역을 오산이랑 평택이랑 수원까지 박살을 내놨었거든요. 다 지나갔죠. 그때 동탄 유령도시 된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계동이 의정부보다는 좀 좋은 모습, 그리고 일산이 파주보다는 좋은 모습,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 지역이 더 좋다, 여기가 더 대장스럽다, 이런 뜻은 없어요. 전 그렇게 잘 보지도 않고, 이번에 흐름이 뭐가 바뀌었나 궁금한 거예요. 흐름이 바뀌었으면은 이번에 입주장에서도 그 모습이 나오겠죠. 여기서 제일 연구 대상은 사실은 동탄 신도시랑 그리고 검단 신도시예요. 얘네 여러분 그거 궁금하신 적 없으세요? 전 엄청 궁금했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히스토리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인천에 택지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송도, 청라, 영종도, 루원, 얘네만 있는 게 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얘네가 지어질 때마다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야 미쳤냐, 무슨 아파트 밭을 만드냐, 아파트 공화국이냐, 저 많은 걸 지어서 어떻게 다 입주를 시키냐, 저 무조건 유령도시다. 그리고 쫙 레파토리 끝내주는 거 있어요. 일본의 다마신도라고 아세요? 이러고 1시간 동안 썰을 풀어요. 그럼 다 듣고 나면은 이제 다 망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가보세요. 좀 다 차 있잖아요. 검단 신도시도 그 얘기를 했다면 믿으시겠어요? 검단 신도시도 유령도시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느냐, 검단 신도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왜냐면 그렇게 대형 택지, 신규 아파트는 수요가 있거든요. 요즘 분들이 어떤 거주의 어떤 시설, 이 만족도 기준이 높으세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하시거든요. 파주도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파주에 대장 아파트가 몇 개가 있는데 커뮤니티나 어떤 시설이 달라요. 일산은 구축이 많잖아요. 거기서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파주에 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서울에서 멀다는 약점을 GTX를 통해서 똑같이 일산이랑 보완을 한다고 쳐도, 그동안의 교통의 핸디캡은 상대적으로 파주가 심했기 때문에 파주가 상대적으로 더 혜택이 있다는 개념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동탄 신도시도 이해가 되고 검단 신도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 사람들의 선호도가 그쪽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새 이런 얘기를 해요. 얼죽신. 사람들이 이제 완전 수요가 변해서 글로 간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예전이랑 똑같이 부동산 이 시장에서 수요가 자유롭게 돌 수 있으면 그 얘기 해도 돼요. 아마 저도 거들었을걸요. 하지만 아니잖아요. 수요를 제한시켜 놨잖아요. 누구는 살 수 있고 누구는 살 수 없고 누구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상태에서 무주택자, 신혼부부, 초년생, 이런 분들이 어디에 수요를 더 많이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신축 아니면 대단지 이런 거예요. 동탄에 일자리 있고 신규가 많으니까 신혼부부가 좋아할 만합니다. 일자리 출퇴근도 가능하고 자체 일자리도 있고. 그래서 수원도 가보시면은 대형으로 대단지 공급했을 때, 미분양 났을 때 제가 이거 그냥 받으시라고 이메일 상담 해드렸을 때 받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수원에 미분양 난 거 다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거 전부 다 완판이 됐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정부도
재개발, 재건축 이쪽을 통해서 신규 공급 단지들이 상계동은 신축이 거의 없어요. 근데 상계동 신축은 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수요들 때문에 걔네가 지금은 좀 더 먼저 가고 좋아 보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동산이란 거대한 시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신축만 본다는 얘기는 아직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검단 신도시는 이 부분, 이 수요들이 온 건데 어디서 왔을까요? 사방에서 온 거예요. 멀리는 고양시,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인천 다른 지역.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이 상승을 못하죠. 수요를 뺏기니까. 사실 파주도 마찬가지긴 한데 파주는 덜 뺏겨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보면 검단이 수요를 뺏어간 이유는 새 거기 때문이에요. 새 거 대형 택지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렴할 것. 맞죠? 물량이 많으니까 저렴하잖아요. 내가 고를 게 많고 주거시설이 좋죠. 신축이잖아요. 신축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건, 내가 새로 생긴 택지에다가 어쨌건 뭔가 새로운 그런 것들이 뭉쳐진 곳인데, 인천의 다른 지역, 그리고 안산, 시흥, 여기 몇몇 지역 빼고 구축들, 이런 데는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가격대도 그렇고. 근데 파주는 상대적으로, 근데 파주도 가격대가 약간 안 맞긴 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사실 그 수요까지는 다 파악을 못 하겠지만 덜 뺏겼어요. 그래서 이 지역들은 검단 신도시로 많이 온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럼 여러분 대답 못 하실 거예요. 그럼 검단 신도시 그 많은 입주 물량 누가 채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한강 신도시 누가 채워 넣었습니까? 동탄은요? 남양주의 그 신도시들, 고양시의 신도시가 몇 개예요, 여러분? 대충 세볼까요, 우리 같이? 덕은, 향동, 지축, 삼송, 원흥, 킨텍스시티, 창릉 신도시, 그리고 저 하나 더 짓고 있잖아요. 8개네, 8개. 지금까지만. 더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바로 센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그 신도시들은 또 별도로 가보시면, 고양시가 수요가 좀 없는 것 같아도, 그런데 또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일정 가격 이하의 신축에 요런 것들의 수요가 있는데, 걔네를 들여다보면은 신혼부부들이 상당히 좋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집을 무주택자만 살 수 있게 해놨기 때문이에요. 이거요. 근데 그렇다고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딱 이래요. 수요를 데드라인을 딱 쳐놨어요. 가격선으로. 그 가격선 밑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수요가 몰리지만 워낙 전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다 해도 가격 상승이 별로 높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서울에 더 가까운 지역보다 차라리 요 수요가 남아있는 조금 더 멀리 있는 지역에 신축이 많은 지역이 데이터가 좋은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트렌드가 아니라 시장의 왜곡 효과예요. 이런 시장이 계속 간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전체 수급을, 더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수급의 틀어짐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2017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2016, 17부터 완전 테마가 만들어졌는데 서울 신축, 서울 재건축, 개포동, 강동구, 여기가 지금은 요새 부동산 시장 들어온 분들은 상상도 못해요. 엄청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미쳐 날뛴다는 표현해도 충분해요. 그냥 가면 호가 몇천 몇억 올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1억씩 올리려다 다 팔렸어요. 세종시, 광명시, 그때 강동구, 개포동,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 엄청 났거든요. 이때 어떤 트렌드가 생겼냐면 서울 신축을 사야 한다. 서울 신축, 경기도는 안 된다. 서울 구축보다 강남구의 신축.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마용성광, 신축, 구축, 서울 외곽, 신축, 구축, 지방까지 다 퍼졌죠. 그게 전체 수급을 해결을 해주면 이게 안 퍼져요. 전체 수급이, 공급이 남아 넘치면, 여러분, 집이 남아 돌면은 그 안에 수요가 있는 것만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어떤 예를 들어드리면 빠르냐면 대학교. 서울연고대는 지금도 보내려면은 애를 전쟁터에 보내야 돼요. 지방대는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지금 지방에 대학교 문 닫아서 상권도 죽고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는 곳들이 있거든요. 강원도 한번 가보세요. 생각보다 심해요. 그러니까 전체 수급. 그런데 전체 수급을 해결 안 한 상태에서 일부 지역의 수요가 몰린다 하더라도 어쨌건 전체 수급에 자극이 돼서 상승력이 느껴지면 사람들의 수요는 자기 능력과 상황에 맞춰서 퍼지게 돼 있어요.
왜냐? 내 집 마련이라는 그 단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재테크라는 단어는 이제 좀 뒤로 밀렸죠. 다주택자 투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 보긴 봐야 되는데 요번에 둔촌주공 어때요? 선호하죠. 신문기사 났더라고요. 둔촌주공 분양받으신 분들이랑 조합원들이 지금 입주할 때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고. 제가 그거 보고 혼자서 이렇게 웃었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이게 거의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기사를 쓰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제가 봤을 땐 진짜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둔촌주공 수분양자랑 조합원들이 지금 이거 어떡하지 막 아유 큰일 났네 나 큰일 났네 이러고 계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아파트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쉽게 해서 아파트를 얼마로 잡아 드릴까요? 그래 그냥 좀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한 15억에 샀어요. 15억. 근데 아파트가 한 25억이 됐어요. 좀 낮게 잡을까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10억에 샀는데 20억이 됐어요. 10억짜리가 20억이 된 분양권인데 입주장에 가서 아유 어떡하지 미치겠네 잠을 못 자겠어 여보 어떡하지 이럴 것 같아요? 꿈 깨세요. 그거 경매로 날라가도 내 취득가가 10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 지금 전세가가 9억대예요 분양가가 15억이 안 됐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공포를 조성해줘서 지금 10억이 올랐는데 경쟁률이 몇이었죠? 3대1이었어요 3.4대1인가? 경쟁률이 없었어요. 그럼 그분들이 돈도 없이 준비했겠어요?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수분양을 받았다고요. 30평대는. 조합원들은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조합원들은 취득가가 더 낮아요. 근데 무슨 그렇게 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사채 땡겨다 써서 막아도요 남는 장사예요. 물론 무섭죠. 생소하죠. 그런데 어떡하죠 덜덜 떠는 건 현장에 나가보면 현실은 이래요. 여러분이 집을 10억에 분양받았는데 입주하는데 10억이에요 이러면 후달려요. 10억에 분양받았는데 입주하는데 8억 7억이에요 이게 옛날에 용인에서 심했어요. 용인에서 난개발 일어나면서 입주권이 떨어지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김대중 정권이랑 노무현 정권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IMF 끝난 다음에 버블7의 마지막에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둔촌주공 지금 10억 오른 집을 가지고 집주인들이 덜덜거린다고요? 제발 조금이라도 현실성 있게 씁시다. 뭐 직장인 A씨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가보세요. 못 믿겠으면. 여러분이 입장을 한 번만 바꿔봐요. 10억이 넘게 올랐어요. 사실은 웬만한 분들은 10억이 넘게 오른 아파트를 가지고 입주장에 대출 좀 흔들린다고 어떡하지? 대출 안 나온다고요? 저랑 내기하실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대출만 대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대출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이 안 좋아서 그렇지. 대출의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차익이 많으면 그 여력도 넓어요. 담보 다 잡아줘요. 거기 입주식이잖아요. 등기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럼 거기 수요가 없을까요? 있죠. 요즘 그런데 수요가 더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실거주할 곳만 찾기 때문에 둔촌주공 입주할 때 인기 좋을 거예요. 그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저는 심지어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 다 보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다. 그리고 언젠가는 퍼진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면은 이번에 포레온 입주할 때도 상당히 수요가 여기에 몰리겠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검단 신도시 입주할 때 파주 때문에 일산도 영향을 받았겠죠. 이런 걸 봤을 때 둔촌주공 입주할 때 어떤 현상이 있을지 좀 더 가까이 갈수록 확인이 되면 점차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